안녕하십니까. 강사 신기남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8장 신통일 한국과 문화혁명 중에서 1. 자본주의 윤리와 대중문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윤리와 대중문화에 관하여 말씀하겠는데요. 문화 종교 개척자들은 재산 획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칼뱅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기독교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주권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미치게 하는 하늘나라 공동체 실현의 나타남을 주장하였습니다. 막스 베버는 직업은 신의 섭리라고 하였고 소유재산을 신성시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자기 욕망, 자기 재산을 극대화하고 기독교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막스 베버는 기독교를 해석하여 자본주의와 궁합이 맞는다고 하였으며 사유재산을 극대화하고 자유면에서는 천부인권을 극대화하고 모든 근본은 개인의 자유, 소유의 자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자기 욕망이 자본의 출발점이라 하였고 그는 개인이 추구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사회적 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성상인 부분, 즉 이성과 관념론을 중심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고 사회주의는 형상인 부분, 즉 노동과 유물론을 중심한 평등한 세계를 만드는 주의입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신막시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주의는 도익사상이라고 하며 가정혁명, 절대성혁명, 새 가치관 운동, 가정의 가치, 사랑과 혈통, 양심과 성은 하나, 성적 자기 결정 권한, 심정해방, 양심해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주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유럽에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의 데카르트의 이성론이 존재합니다. 칸트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고 도덕적 양심에 의하여 마음으로 볼 때 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상부구조, 학교, 법, 종교, 정치 등 이데올로기는 숨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주의 또는 도익사상이라고 부르며 이 주의는 심정을 바탕으로 한 주의며 첫 번째로 민주주의는 칸트의 이성과 자유를 심정에 기초한 입법이며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두었고 두 번째 사회주의는 노동 개념을 심정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주관행위, 노동의 신성성과 인격의 존엄성을 말했고 세 번째는 심정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상과 사회주의의 이상을 통합합니다. 자본주의와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개척자들은 재산의 획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칼뱅이 제시한 경제 윤리를 놓고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칼뱅이 강조한 노동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서양 자본주의 출현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기독교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칼뱅은 부자들이 소유한 부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재화임을 강조하면서 부의 축적을 배격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부의 평준화, 즉 나눔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행위가 사회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국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고,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경제행위자로 간주합니다. 시장 원리는 이기적인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하였고, 우리가 맛있는 식탁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현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공평한 관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가 배분되면 사회적인 조화가 실현된다고 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경제 윤리를 공평한 관찰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주의 입장에서 볼 때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란 인간들을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규제하는 양심작용을 말합니다. 양심작용은 심정, 즉 하나님 부모의 심정에서 발현되는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하는 스미스의 공감이란 그 심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감이란 인간 경험에서 오는 상대주의적인 기능일 뿐 결코 시장 경제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부모의 심정뿐입니다. 자본주의와 대중문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대중문화가 저급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대중문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중문화가 주변 국가 대중들에게 제국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심정을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가 기형적인 발전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문화상품 소비 주체들의 의식 차원과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중문화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오랫동안 대중문화는 소비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음란물의 피해.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성문화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너무 강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문화가 극단적으로 퇴폐적이라는 데에 있으며, 그러한 퇴폐적인 음란을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음란물은 자극적으로 성을 상품화하며 돈벌이와 쾌락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욕망과 쾌락만을 강조합니다. 사이버 음란물은 성적인 사랑을 오직 육체적인 행위로만
격화시킨 채 정신적, 육체적인 사랑이 하나의 진정한 성애의 가치를 파괴합니다. 네오마르크시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 마르크시즘입니다. 첫 번째로 마르크스의 도이치 이데올로기는 상부 구조의 은폐하고 숨기는 기능이고, 상부 구조를 이데올로기 관념의 종교, 법, 학교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는 상부 구조의 은폐하고 숨기는 기능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는데 1930년 호르크하이머가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조사연구소의 중심 학파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로서 네오마르크시즘, 즉 신마르크시즘이라는 가치로 마르크시즘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킵니다. 마르크시즘은 이성의 논리를 자본의 논리로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꿉니다. 네오마르크시즘, 즉 문화마르크시즘이란 알티셰르의 이데올로기, 호명론이란 사회구조 속에서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며 혁명의 주체가 되고 의식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헤게모니에서 헤게모니는 독일어로 주도권을 의미하며 지배, 피지배 계급을 떠나 권력이나 힘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또는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람시는 대항 헤게모니론은 정치, 경제, 사상 또는 문화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의 저항적 주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자체인가? 이것을 PD 계열이라고 하며 마르크스는 경제 결정론의 구조와 주체의 균형, 즉 해방에 두뇌는 철학이요 그 심장은 프로레탈리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닌의 주체성은 경제 결정론 구조 안에서 발생한 직업혁명가의 주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치는 인간주의 마르크시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구조주의입니다. 이 구조주의로 프롤레타리아, 즉 역사의 발전 법칙에 노동자가 혁명의 주체성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혁명적 주체인가? NL 계열은 호명이라 했고 그람시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은폐로 인한 저항적 헤게모니를 형성한다고 했고 알티셰르의 이데올로기적 주체효명이라고 했고 올슨 효과는 잘 조직된 소집단의 이념, 이해관계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주사파의 의식화는 주체사상의 주체성,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입니다. 한국 좌파운동의 성격은 PD 계열, 다른 말로 프로레탈리아 혁명과 NA 계열, 다른 말로 의식화 혁명입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이 한국 좌파운동의 성격이며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또 주체사상의 의식화가 아도르노의 문화혁명으로 거쳐서 알티세르의 호명된 이데올로기적 주체 또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거쳐서 마르쿠제의 에로스 문명으로 합쳐졌습니다. 마르쿠제의 에로스 문명은 종교, 교육, 법률 등과 같은 슈퍼 에로스에 의해 억눌린 성적 욕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물론과 쾌락주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은 수토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퇴의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키프로스의 제논이고 인간은 이성에 의해 우주의 법칙을 자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고 금욕을 주장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현세에서의 개인적 쾌락만이 그대로 덕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였고 고통이 없는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부르고 이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았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법률편에서 선은 쾌락과 동일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쾌락이 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한 것이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물론과 쾌락주의에 앞서 한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본다면은 에피크로스의 유물론적 관점은 물리적, 정신적 모든 존재가 원자의 기계적 결합이라고 주장했고 모크리토스의 유물론 철학을 고수하였고 원자란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과 정신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에피크로스의 철학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키레네 학파의 쾌락주의 윤리학과 결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마르크스는 에피크로스가 말한 원자운동에서의 이탈 현상을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필연과 우연의 변증법적 관계의 초기적 형태로 파악하고 그 연구가 유물변증법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적 욕구로 리비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리비도는 성본능, 성춘동을 의미하였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입니다. 프로이트는 가장 이상적인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보며 세 가지는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초와 야만적인 힘을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성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르크시즘에 영향을 주었고 1920년대 이탈리아의 그라암시와 헝가리의 루카치 등으로 대표되는 정통파입니다. 마르크스의 변종이고 1930년대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불린 호르크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아도르노, 프롬, 폴락, 마르쿠제 등에 의해 계승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촉을 주장하는 학파 등의 신좌익 사상을 네오마르크시즘이 칭합니다. 헤게모니론을 주장한 그람시는 지배계급을 위한 가치, 태도, 신념 그리고 도덕 정치계를 피지배계급에 침투시키면서 정치적 강제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지배가 부르주아적 지배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파악하였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에 맞서려면 그들의 문화적인 지배에 대항할 문화적인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성혁명은 자본주의적 문화적인 틀에 대항하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마르쿠제의 에로스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쿠제도 리비도를 주장하면서도 에로스를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르주아 사상으로부터 에로스를 해방하여 에로스 문명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고 에로스가 억압받지 않는
개화된 에로스 문명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시도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에로스 문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원죄를 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의 나무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강변하였고, 성해방 이론은 프로이트 좌파가 제창한 것이며 그것은 프리섹스 시대의 도래를 유도한 학문적, 사상적, 철학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사상이 에로스를 질식시키고 문명을 스스로 파괴시킨다는 것이라고 하였고, 인간은 에로스의 성본능적, 동물적 문화사회의 실현이 아니라 참 사랑의 인격적 문화 공동체 실현을 정착해야 합니다. 성개방 문화와 순결에 대한 오해. 2017년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6명이 혼전 동거를 찬성하였고, 청소년 절반은 결혼과 이혼은 선택사항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성 문제를 인격 전체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사랑과 책임의 바탕을 둔 성의 윤리적 가치관이 부재하여 미혼모, 낙태, 성폭력, 성상품화, 데이트 폭력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성개방 문화와 순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 자유를 빌미로 성을 상품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성범죄, 혼외 정사 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결합시켜 더욱 친밀하고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함께 완성해가는 부부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랑과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성은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불안과 죄책감, 두려움, 이기심, 탐닉 등을 통해 영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순결은 남녀 모두가 사랑과 책임의 윤리에 기반하여 성적 행동을 절제하고 진정한 사랑의 상대를 위한 것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에로스를 잘못 쓰면 인간 세계에 머무는 것이며, 에로스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부부의 4대 심정권을 채율하면 영원한 사랑이 후대까지 계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